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재미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직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삼양의 AF2470 렌즈랑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삼론 2875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거는 2470 G마스터2 요거는 대여받은 거고 2470 G마스터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이 2470 G마스터 2 렌즈가 새로 나왔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AF거든요. 근데 왜 AF가 이 2470 G마스터 2 렌즈가 좋은지 제가 비교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제 유튜브에서 삼양 2470 렌즈의 그 소프트웨어 파포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삼양 렌즈거든요. 이 삼양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소프트웨어 파포컬, 동영상 촬영 시 MF로 촬영할 경우에 이 줌을 바꿔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초점을 파포컬처럼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AFS잖아요, 지금. 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확대되어 있을 때, 자, 줌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초점을 딱 맞췄죠? 그러면 줌을 바꿔도 이런 식으로 살짝 나가 있죠? 이거를, 자, AFC에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AFC에서 하면 어때요? 줌을 바꿨더니 초점이 나가 있죠. 근데 이거를 MF로 놔요. 그리고 모드를 동영상 모드로 놔요. 바꿔볼게요. 자, 동영상 모드 바꿨죠? 그러면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줌을 하면, 자, 이 상태에서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먼저 시작할게요. 줌해 놓은 상태에서 풀면 이 초점이 계속해서 줌을 풀 때마다 조금씩 이동하는 거 보여요? 결과적으로 다 맞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줌을 할 때마다 초점이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요. 이게 소프트웨어 파포컬이에요. 원래 파포컬이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이 렌즈를 딱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확대 초점이 어때요? 지금 정확히 맞았죠? 요거를 줌을 풀면은 이 정도 보이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하는 거고요. 렌즈를 살짝 그 마운트를 이렇게 비껴 보겠습니다. 보세요. 줌을 바꾸는 순간 보이세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될 거를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해서 초점을 옮겨가지고 파포컬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기능을 삼양에서는 소프트웨어 파포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에서 줌을 바꿔도 이만큼만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렌즈가 접점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할게요. 이 정도인데 이게 렌즈가 떨어졌다. 그러면 줌을 풀면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거, 이렇게. 소프트웨어 파포컬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삼양 렌즈를 빼고요. 다른 회사 렌즈는 안 되냐 이거예요. 삼양에서만 소프트웨어 파포컬이라는 기능을 홍보를 했는데 다른 회사는 안 하냐? 소프트웨어 파포컬은 하드웨어 파포컬이 아니기 때문에 MF일 때만 동작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탐론 2875입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AFS에서 줌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탐론은 줌을 바꿔도 확대가 풀어지지 않아요. 어때요? 얘도 지금 훅훅 바꾸면
안 맞았다 맞았다 하죠. 이것도 이렇게 탐노는 MF가 아니라 AFS에서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파포컬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MF에서는 탐론이 삼양보다 더 잘 돼요. 탐론에는 소프트웨어 파포컬이라는 기능을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더 잘 되는 거 보여지시죠? 이런 식으로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변하냐? 한번 보자고요. 얘도 렌즈 한번 살짝 빼볼게요. 이렇게 나가요. 보이세요? 맞았던 게 줌을 푸는 순간 파포컬이 아니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초점 옮겨서 맞춰주는 거라 얘도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G마스터 1세대 G마스터 렌즈를 해볼게요. 자, 삼양은 소프트웨어 파포컬을 홍보하지 않았지만 탐노는 소프트웨어 파포컬을 홍보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 파포컬을 홍보한 삼양보다 더 잘 됐어요. 그러면 소니의 2470은 어떠냐? 자, 줌을 이상하게 탐론만 줌을 풀어도 이 초점이 확대가 유지되고 있어요. 어때요? 소니의 2470인데요. 줌을 바꿔도 어때요? 더 좋죠. 소니 2470이 소프트웨어 파포컬을 소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삼양보다 더 잘 됩니다. AF-S에서도. 자, 그럼 MF에서 해볼게요. MF에서 이렇게 보이던 게 줌을 풀어도 어때요? 동영상에서는 어떨까? 자, 이 기능이 줌을 풀어도 어때요? 삼양보다 소니가 더 잘 됩니다. 동영상 촬영 중에도. 그러면 소니 2470 이 G마스터 렌즈가 파포컬 설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소니에서는 파포컬이라고 말하지 않고 SMO라고 하는데 얘는 그게 설계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확대됐을 때 이 정도인데 여기 얘도 마운트를 살짝 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점이 빠지면서 초점이 맞아져 있지만 줌을 바꾸는 순간 어때요? 완전 나가버리죠? 안 되는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꾼 건데 소프트웨어 그 파포컬처럼 동작하게 해놓은 건데 2470 G마스터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MF 촬영 시에는 렌즈 정보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 줌에 따라서 이 포커스가 바뀌는지를 소니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잘 맞춰지게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뭐를 해볼 거냐? 바로 짜잔 2470 G마스터 2 렌즈. 자,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AF-S에서 줌을 바꿔도 초점이 이때 잘 맞았는데 2세대가 1세대보다 덜 맞네요. 1세대 G마스터가 홍보하지 않았지만 이 소프트웨어 파포컬적인 기능이 더 잘 동작했어요. 근데 자, 이거는 AF-S고 MF에서 볼게. MF에서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줌을 바꿨을 때에 좀 나가 있네요. 2470 G마스터 2는 현재 2470 G마스터보다 이 소프트웨어 파포컬 기능이
맞춘 상태에서 줌을 바꿨을 때 MF 때 덜 정확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접점을 딱 빼면 얘도 엄청 변한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2470 G마스터 1세대가 이 소프트웨어 파포컬 기능은 가장 완벽하게 정확하게 동작을 하고 탐론 287호도 정확하게 동작한다. 그 다음은 소니 2470 G마스터 2. 삼양이 참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홍보한 것 치고는 가장 잘 안 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MF 때 그래, AFS 때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파포컬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렇게 리얼타임 트래킹 할 때 보세요. 이 줌을 바꿔버리면 이게 막 초점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분명 나는 가운데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게 줌을 하는 순간 초점이 나가버리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 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삼양 2470입니다. 이번에는 탐론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론도 줌밍을 하는 순간 리얼타임 트래킹이 분명히 돼 있는데 이게 풀려요. AFS에서는 굉장히 정확했지만 AFC에서는 줌밍을 하는 순간 리얼타임 트래킹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 G마스터는 얘도 이렇게 줌밍을 하는 순간 초점이 옮기면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 두근두근두근. 2470 G마스터 2. 얘는 이렇게 줌을 해도 확실히 다른 렌즈보다 리얼타임 트래킹을 더 잘 따라가고 옮겨지지 않는다. 근데 얘도 훅 이렇게 하면은 놓칠 때도 있어요. 왜 안 놓치냐?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파포컬 같은 기능은 MF랑 AFS에서는 2470 G마스터 2가 오히려 1세대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런 기능은 소니가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삼양이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 파포컬을 자랑해가지고 이거를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삼양이 제일 떨어지고 1세대 G마스터 2랑 탐론이 잘 됐었는데 AFC에서는 그거를 보정을 못한다는 거죠. AFS랑 MF에서만 보정하고. 근데 우리가 연속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리얼타임 트래킹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이렇게 보시면, 예, 연속 촬영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로 이렇게 갈게요. 보세요. 이렇게 리얼타임 트래킹을 돼서 이거를 이렇게 촬영할 때에 줌을 바꿔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로 이렇게 확확 바꾸면 얘도 놓쳐요. 근데 보세요. 어느 정도 이게 속도까지는 이게 버텨준다는 거죠. 다른 거는 가만히 있어도 못 버텼잖아요. 얘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이렇게 확확확확확 하면은 이렇게 가끔씩 나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줌 안 하잖아요. 이동하는 피사체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때에는 연속 촬영하는 중간에도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트래킹이 유지가 된다. 이게 G마스터 2의 엄청난 장점이라는 거죠. 다른 렌즈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이거 말해서 뭐예요? 얘는 그냥 뭐, 이것만 해도 틀리는데, 뭐, 이것만 해도, 아무리 천천히 해도 나가버리는데. 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탐론. 탐론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뭐, 이래요. 현실이라는 거죠. 안 돼요. 삼양. 막 여기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뭐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다시2470 G마스터 2는 보셨죠? 화각을 바꾸는 중에도 파포컬 렌즈가 아니고 소니에서 말하는 SMO 렌즈도 아닌데 이렇게 화각을 바꾸는 중에도 리얼타임 트래킹이 계속해서 추적을 이어간다. 이거를 소니가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SMO의 기술이 있으니까 걔를 여기다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 이 70200 2.8 G마스터 2도 이렇게 화각을 바꿔도 팝포컬이 아닌데 팝포컬처럼 SMO 렌즈가 아닌데 SMO 렌즈처럼 동작했잖아요. 얘도 그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동적인 피사체를 화각을 바꾸면서 촬영을 해야 할 때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2470 G마스터 2를 쓰고 70200 G마스터 2를 써야 된다. 소니가 삼양처럼 소프트웨어 팝포컬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1세대가 더 잘 됐었고 2세대는 1세대보다 좀 덜했지만 오히려 AFC 동적인 상황에서는 리얼타임 트래킹을 유지해 주는 건 하나밖에 없다. 2470 G마스터 2밖에. 이게 오늘의 테스트의 결론입니다. 자, 요런 테스트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을 거고요. 제가 했으니까 이제 아마 다른 사람들도 제 거 영상 보고 따라 하겠죠. 하지만 이전에 이런 테스트 없었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렌즈들을 테스트할 때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그 렌즈를 확실히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